이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개장 공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 영앤 리서치의 최진욱 본부장 두 분과 함께 합니다. 대차거래 코스피, 코스닥을 봤습니다. 삼성중공업 주가도 좋은데 계속 대차거래 탑 10에 올라와 있고요. 현대건설, 이제 원전 테마까지 보면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현대건설도 눈에 들어옵니다. 코스닥도 가볼까요? 대차거래가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종목. 실리콘2 계속해서 상위권에 머물러 있고, 서진 시스템이요. ESS 쪽인데 약간 좀 숨고르기 들어간다고 본 건가요? 네, 함께 있습니다. 우리 김민수 대표, 대차거래 많이 된 종목 중에서 좀 유의 혹은 주목? 주목이요? 주목. 주목, 예. 자, 지금 네. 종목 중에서 눈에 딱 띄는 종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못 참지. 네. 주목이 아니고 관심입니다. 네. 네. 서진 시스템. 요거는 그냥 제대로 잘못 들어갔다가 좀 당할 것 같은 느낌. 예, 공매도가 당한다, 개인 투자자가 당한다. 공매도가 당할 겁니다. 공매도가 당한다. 예. 일단 보통 이제 저희가 서진 시스템 하게 되면 그냥 의뢰이 올라오게 되면 쭉 내려오고 하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쪽으로만 봤었는데 준비가 다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벌써 ESS 관련된 매출이 50%가 넘어갑니다. 전체 매출에. 그렇게 되면은 ESS 쪽은 계속 챙겨봐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그런 쪽에서 성과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작년 한 1, 2년 동안 조금 어려웠다가 올해부터는 마진 OPM 한 10%대까지 안착하기 시작하게 되면 예, 분위기 바뀔 것 같고요. 그래서 또 베트남 공장이 거의 이제 완료가 됐기 때문에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캐파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현대 시스템은 추세대로 꾸준히 가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고 예, 들어왔다가 울면서 나갈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공매도 쪽들은요. 네. 근데 ESS가 될 듯 될 듯,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이게 된다 하면서 또 안 되네. 근데 우리 김민수 대표는 결국 된다? 여전히 똑같습니다. 예, 지금 그렇게 커지는 시장 쪽에서 그래도 2차 전지 쪽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쪽들은 거기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그 다음에 전기차 관련된 쪽들이 이제 변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는 또 다음 먹거리긴 한데 지금은 ESS 쪽들은 챙겨오는 게 맞겠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마음에 믿음을 갖고 ESS를 바라보자. 믿음, 주식 믿음이란 거는 있어야죠. 네. 믿음. 예. 아니, 세트레가 어제 이제 막 상가고 그런 거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한화 수혜주로 외면됐다가 하루 만에 가네. 그래서 또 얘기 드린 거예요. 기억을 해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최진욱 본부장은 뭐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일단 주의할 종목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중에서 일단 휴마시스, 코스닥 쪽에 좀 휴마시스를 좀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이제 휴마시스가 최근에 이제 다시 딱히 모멘텀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중화권 쪽에서 코로나19가 다시 제약산 그 조짐이 나와주면서 랩진노비스도 필두로 해서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다시 증가를 할 것이다. 그 기대가 때문에 일단은 재료가 좀 부각이 돼서 한 차례 좀 상승세가 좀 나와줬던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데, 사실 이제 그 밖에 다른 성장 모멘텀이라든지 주가를 상승으로 좀 견인시켜줄 만한 모멘텀이 딱히 없는 기업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면 결국 이제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의 제약산 우려로 지금 다시 위로 올라와주는 상황에서 대차장고에 대한 비중이 다시 높아졌다는 것은 일부 올라와 있는 물량이 공매도로 좀 찍어 누를 가능성까지도 일단은 예상을 해둬야 되거든요. 지금 휴마시스 같은 경우가 2년 동안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이죠. 작년부터 어떻게 보면은 빌리언스를 좀 인수를 해가지고 새로운 좀 사업 성장 동력을 좀 확보를 하려고 했었던 기업의 움직임이 좀 있었긴 했지만, 사실 이제 빌리언스를 인수한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M&A 쪽에서도 적신호가 켜져 있다, 좀 못된 말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휴마시스 입장에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고 하는데 딱히 그 길이 지금 쉽지가 않은 상황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체외 진단 쪽에 대한 부분들의 시장이 해외 글로벌 쪽의 공략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진단 키트에 대한 수요 그 자체로만 일단은 지금 주가의 움직임, 상하방이 열려 있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사실 새로운 성장 동력이 있어서 지금 이게 모멘텀이 돼서 휴마시스를 끌어올릴 것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일단은 단기 재료가 조금 부각이 돼가지고 위로 올라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주의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봤고요. 두 분의 개장 키워드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대표는 돌고 돌아 조선방산, 최진욱 본부장은 하반기도 K뷰티입니다. 화장품. 그렇죠. 김민수 대표 돌고 돌아 조선방산이고요. 조선방산은 진짜 강장고 같습니다. 솔직히 지수가 2,600선 이상으로 쭉 올라왔는데 올릴 게 없어요. 그렇다고 이제 반도체를 강력하게 움직이겠습니까? 못 올리더라고요. 2차 전지는 거의 지금 허덕이고 있고
바이오도 돌리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마음에 안 들어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 되게 되면 역시나 선택은 이쪽 이렇게 분위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조선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실적 발표에 모멘텀은 없습니다. 네. 하지만 미국에 뭐 한다 이런 쪽들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은 LNG 캐리어 쪽들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조선주가 이제 오를 만큼 올라서 쉬었다가 또 오르고 하는 과정 쪽에서 이제 뭐가 나오기 시작하자면은 기자재들이 전면에 나올 겁니다. 네. 왜냐하면 실적 구조상 이제 조선사가 좋아진 게 확인됐다 그러면 그 뒷단에 있는 기자재도 다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예. 그거를 이제 찾아가는 평가 과정이 나오는 게 어제 세진중공업의 상한가가 그런 의미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 예. 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기자재 쪽들 계속 찾아가면서 대응하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실적 나올 만한 것들 네. 체크하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방사는 러브 전쟁에 관련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를 2시간 동안 했다고 하는데 네. 아무것도 없죠. 네, 무슨 뭐 아무것도 없대더라고요. 네. 거기다가 이스라엘 가자지고 또 좀 노이즈 나오기 시작하고 네, 이란 이스라엘. 그렇습니다. 네. 또 유럽은 방위비를 더 올리겠다라는 쪽에서 거기서 이제 약간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시작하죠. 예. 미국은 감축한다. 우린 방위비 올린다. 역시나 기대감이 높은데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어제도 보니까 약간 방산 쪽에서도 중형주급 종목들이 더 강합니다. 네. 이런 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또 약간 좀 주춤했던 한국항공우주. 요거는 타이밍도 좋네요 지금요. 이런 쪽들 보시게 되면은 아마 이쪽에서 계속 기회를 찾고 좀 시장을 이겨내는 전략들이 훨씬 낫지 않나. 이런 쪽에서 계속 이쪽을 보는 게 맞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조선방산 또 하시겠지만 지금 재료들이 계속 있는 거 확인하셨죠. 특히 방산 쪽도 러우뿐만이 아니라 이란, 이스라엘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컨트롤 바뀐 것 같아요. 네. 안 되고 있거든요.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조선 쪽은 조선 기자재인데 세진중공업만 한번 봐주시죠. 어제 이제 느닷없는 또 상한가 돌입하면서 왜 나는 세진중공업을 안 갔어? 오늘이라도 갈까? 항상 시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조선 기자재 외에 또 이런 친구를 상한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가 이제 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회사 이름을 잘 지어야 됩니다. 세진 중공업. 세졌다. 세졌다 중공업. 이제 그게 이제 첫 번째 같고 일단 중요한 거는 이런 흐름 봤을 때 그러니까 이 회사의 가장 강점은 이제 그 데크하우스라고 그러지 네, 않습니까? 데크. 그건 이제 조선사 어른들과 같이 가는 거고 게다가 LPG 탱크 쪽들은 이제 탱커선들이 본격적으로 네네. 적용돼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나온다 그러면 지금부터 올해 하반기부터 2027년까지는 계속 우상향입니다. 그걸 미리 시장이 알고 플레이가 들어왔다. 스마트한 거죠 시장이.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지금은 약간 뭐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차익 매물 좀 나와야 되겠죠. 나오겠죠. 그런 쪽에서 한 11,000원대 정도쯤 초반 정도쯤 들어간다 그러면은 단기 평선하고 거의 이제 맞아지는 가격들이 아닐까 싶어서 이 정도부터는 또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가격대로 보고 조금 좀 길게 끄는 전략적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조선방산, 특히 세진중공업 봤고요. 최진일 본부장 K뷰티입니다. 하반기도입니까? 이 정도 갔는데 또 가요? 네. 저는 일단 뭐 상고하고 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일단은 뭐 여전히 뭐 K뷰티에 대한 브랜드는 인지도는 여전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좀 화장품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급이 또 다시 좀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화장품 섹터들의 종목들의 지금 수익률을 전부 다 돌려놓고 보면은 대부분 추세를 전부 다 깨지 않고 우상향 기조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는 것은 일단은 재료에 대한 모멘텀 혹은 이제 뭐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일단 화장품 업종의 기회 요인은 아마 하반기에도 더욱더 확대가 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온라인에 대한 부분들의 판매 매출을 제외하고도 오프라인 쪽에 대한 부분들의 판매 매출이 아마 하반기에는 더욱더 상승 기회 요인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하반기에 실질적인 이제 오프라인 입점이라든지 이 정착 흐름이 좀 본격화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커머스 쪽에서의 어느 정도 레퍼런스 좀 기반으로 이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드럭스토어나 뭐 세로라 아니면 좀 얼타 쪽에 대한 부분들의 오프라인 채널 진출 역시도 좀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일단 뭐 핵심 지표는 화장품 쪽은 여전히 수출 쪽이죠. 수출 쪽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좋아지냐 혹은 조금 정체가 되는 분위기냐라고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지금 상황에서 뭐 유럽이나 중동 쪽까지도 수출에 대한 부분들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필두로 지금은 주가의 상승을 계속해서 견인을 해왔다 하게 되면은 이제 뭐 플러스 알파로 중동 쪽이라든지 아니면 좀 유럽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출입 통계까지도 좋아진다고 하게 되면 아마 성장세는 더욱더 하반기가 가속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여기에 일단 이제 조금 더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중국 쪽이죠. 일단 이제 중국 쪽에 대한 부분들 수출이 만약 성장세로 전환이 하반기에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 이 산업 전반의 추가적인 상승 동력은 하반기도 더욱더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 최진욱 본부장은 이제 뷰티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코스메틱이 있고 디바이스가 있잖아요. 네. 기기가 있고 화장품이 있는데 보시면 디바이스보다는 약간 화장품 쪽으로 좀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단 화장품이 조금 더 기회 요인은 많다라고 품이, 예, 보고 있는 코스메틱이. 상황이고 사실 예. 이제 디바이스 같은 경우도 기기에 대한 디바이스를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수요는 늘어날 가능성은 높겠지만 가격에 대한 부담감은 여전히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디바이스 쪽에 대한 부분들에. 예. 그러니까 디바이스 쪽에 대한 부분들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완성도가 떨어진 부분들도 다시 완성도를 채워 나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화장품 쪽 같은 경우도 신제품이 계속 많이 그런 나와주고 것도 있는 맞죠.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제 결국 이제 기존 고객들 같은 경우도 해당 브랜드에 대한 부분들의 화장품이 조금 더 나한테 맞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쪽에 대한 신제품이 나오면 무조건 신제품 한 번 쓰면 다 써봅니다. 써보고 나서 이게 좀 나한테 더 맞는지 아닌지 그 여부를 좀 판별을 하는 부분들인데 네. 사실 이제 디바이스 쪽보다는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전반적으로 좀 끌어올려 와줘야 디바이스 쪽도 같이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지금 현재요. 원달러 환율은 1,376원입니다. 1,376원. 1,360원대는 오늘은 현재 상황으로 못 볼 것 같지만 이 G7 재무장관 회의 끝나고 자, 과연 환율 1,360원대까지 지금 70원대까지 내려왔다는 점. 외국인 팔고는 있기는 하지만 급격하게 팔고 있지는 않거든요. 오후장까지 외국인들 수급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코스피는 한 0.5%, 코스닥도 한 0.45%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나 조금만 더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이 주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증시 오늘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지주회사 테마들을 다루고 있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문수, 이재명, 김문수 후보 모두 증시 부양을 하고 있고 현재 유력 후보인 이재명 후보는 상당히 지금 노골적으로 증시 부양책 디테일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중에 두 후보 모두 이야기하는 것이 주주 환원 그리고 저평가돼 있는 한국 증시에 다시 제값받기입니다.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할인. 그래서 민주당이 얘기한 지주사들의 PBR 0.8배 등이 나오고 있는데 자, 어찌됐건 이번 대선 끝나면 이런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 결과에 따라서 뭐 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기업들 주주 환원 과거처럼 설렁설렁할 수는 없겠다. 그렇다면 배당, 자사주 매입 소각도 있겠고요. 뭐 인위적인 주가 누르기, 나아가서 지금 상법 개정안 통과 이 부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계속해서 좀 지주사들을 하루에 한 번 정도씩은 다루고 있는데 김문수 대표, 네. 대선 결과 이게 약간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예측과 함께 우리가 가야 되기는 한데 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는 상당히 큰 건 맞죠. 당연하죠. 네. 그렇게 가야 됩니다. 네. 그래야 이제 저희 제값 제값받죠? 예, 가야 네. 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거고 거기다가 이제 중요한 또 이제 한국 증시만 보게 되면 뭐 글로벌 증시는 조금 더 생각할 게 많다 보니까 네. 일단 달러랑 금리 보게 되면 좀 불안합니다. 네, 그렇긴 하지만 한국 증시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가는 현상. 그러니까 정부가 신경을 쓴다. 그리고 앞으로 나가기 시작하겠죠. 게다가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하는 기조로 네. 가겠다. 환율이 이 정도니까 할 수 있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고 거기다가 정부도 또 추경 20조 얘기까지 나옵니다. 예. 지난번에 3조 했던 거 장난하냐 이런 쪽으로 하면서 새로운 정보가 그렇게 나오기 시작한다. 돈 풉니다. 그러면 자산의 인플레이션은 당연히 나올 수 있는데 네. 그쪽에 주도가 하는 게 어떤 쪽의 섹터로 갈 것이냐라고 하게 되면 그럴 때 만약에 저 PBR 또 싼 종목들이 반영을 하면서 그게 강하게 부각을 받는다. 쉽죠 또 올리기가. 올리기 쉽죠. 네. 네, 그러면 한 2, 3년 동안은 네. 강하게 테마가 이끌어지면서 쭉 간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가 포인트다라고 보는데 솔직히 그 다음은 아주 장기적인 거는 솔직히 고통은 따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네. 네. 돈 풀린 거에 대한 그건 이제 그때 얘기하고요. 그래 네. 그때 하시죠. 왜냐면 제값도 못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은 그걸 평가받는 시기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저 PBR주 지금 벌써부터 시작됐어요. 네. 종목들 쭉 보다 보니까 지금 삼성, 물산, 이거 화재, 생명 여기도 크게 보면 네. 대선 같기도 하거든요. 솔직히. 대상이 당연히 대상이죠. 예. 물산 같은 경우 대상이고 그리고 네. 또 혹시 종목 중에서 그런 거 있죠. 현대GF홀딩스라고 혹시 아십니까? 아니요. 현대백화점. 이거 뭐 집중적으로 보진 않는데 현대백화점의 그룹의 예. 지주사. 네. 네. 이런 종목을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어떻게 와 있냐면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형급 지주사들이 네. 일단 이런 변화를 가져오면서 계속 또 현대백화점 이제 저 지분 구조 맞춰놓고 하다 보니까 예. 지표 보게 되면 무지 싸거든요. 예. 네, 이런 쪽으로 나왔을 때 이렇게 강하게 움직인다는 얘기들은 벌써부터 시장은 준비를 하고 있구나. 예. 과정적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이런 것들도 포인트 맞춰가면서 또 준비해 가야죠. 네. 그렇습니다. 시장이 똑똑한 게요. 지금 저게 현대 GF홀딩스라고 현대백화점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이게 그룹도 많고 네. 중형 홀딩스 지주사들 많거든요. 김민수 대표는 이 중형 쪽 사이즈의 그런 그룹들의 지주사들 네. 또 홀딩스들 이미 주가 출발은 했답니다. 여러분. 아까 차트도 봤지만 했고요. 네. 여기들을 특히 대선 이후에 단기적으로 집중적으로 주목하라. 우리 최진욱 본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사주 매입 소각도 네. 경우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할 수도 있겠고요. 저 PBR주도 일본처럼 그냥 올려라 이럴 가능성도 지금 뭐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우리가 대선 이후에 또 어떤 점 주목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이건 좋은 시그널이라고 볼 수는 있는 거죠. 일단 이제 저 PBR 쪽에 대한 부분 내지 특히 이제 지주사 쪽에 대한 부분들의 자사주 소각 움직임이 지금 계속 좀 나와주고 맞아요. 있는 부분들이다 네. 보니까 이게 이제 사실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한 주당 가격이 좀 싸지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재고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주주 입장에서 굉장히 좀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그렇죠. 반대로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물론 이제 재무가 튼실한 기업들, 뭐 특히 삼성물산이나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일단 이제 어느 정도 재무적인 부분들이 좀 부담감을 느끼는 기업들도 분명히 많을 거거든요. 그럼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단 정치권에서 지금 상법 개정부터 시작을 해서 소액주주들에 대한 부분들의 권한을 뭐 강화를 시키고 이런 부분들은 물론 좋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추후에 정말 유상증자라든지 아니면은 자진 상폐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도 나올 가능성도 그런 우려감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강대강이네요. 그렇죠. 자진상패. 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경영권에 대한 부분들의 방어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자금력이 좀 부족하고 또 경영권 분쟁에서 조금 더 미달리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텔코웨이 같은 코스피 상장사죠. 어떻게 보면은 텔코웨이도 지금 공개 매수가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떠가려고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사주로 소각을 하려는 부분들이 압박감이 계속 들어와 주다 보니까 보통 재무적인 부분들에 건전하지 못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진 상장 폐지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투자 시장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바라보고 있고 이게 개인들이죠.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장기간으로 바라볼 때는 저는 그래도 재무에 튼실한 기업들을 차라리 접근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지주회사 홀딩스, 특히 돈은 잘 버는데 배당 안 해줬던 기업들,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철퇴 뭐 이런 분위기인데 뭐 중장기적으로는 악영향 뭐 이런 거는 일단 빼고 단기적으로라도 두 분의 전문가 모두 좀 제값을 받는 게 일단 중요하다는데 포인트를 좀 맞춰 주셨습니다.